가게를 팔고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굴 데려와도 자긴 끝까지 계약을 안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상황이라면 이럴 땐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민생구조대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영업이익의 대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입지, 단골 손님, 또 내부시설 같은 유형, 무형의 영업자산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죠. 이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가게를 넘기면서 받는 돈이지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일정 부분 강제하고, 만약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입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 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권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요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너무 당연하겠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여야 합니다. 보증금과 차임의 액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아무리 보증금과 차임이 커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규정되어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는 적용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신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는데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했다면 이런 경우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의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인데요.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는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10조 1항의 사유들은 임차인이 3개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빌려준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 목적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들은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에 업종 변경 금지 특약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영업을 할 의심이 드는 경우들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목적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 목적 상가 건물을 반환받은 때부터 쭉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임대인이 그냥 비워두던 아니면 자기 개인 창고로 사용하던 이 상가 건물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거나 차임을 받고 임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경우는 임차인은 어쨌든 권리금을 회수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법에서 규정한 사유 이외에도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해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신규 임차인 주선은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직접 구해서 임대인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가 오기로 했다라고 소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신규 임차인의 업종, 신용정보, 자금 여력 등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런 정보를 정리해서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는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차인의 거절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권리금 분쟁에서는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는지 거절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증거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해서 임대인과의 대화 녹음,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진술이 얼마나 명백한지, 또 이런 명백한 진술을 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임대인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또 한 번에 불과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명확한 의사를 보인 건 아니라거나 또 그런 말을 한 다음에 입장을 변경해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었다라는 주장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임대인이 명백하게 말한 진술을 여러 차례 여러 시점에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권리금 금액의 근거에 대한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을 논의하면서 협의된 권리금 금액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같은 문서 형태의 증거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이런 문서가 없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녹음 파일과 같은 증거라도 남겨두셔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이 손해배상 금액으로 권리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산정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가게 내부 설비에 가액을 알 수 있는 설비 구입 시의 영수증, 그리고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재무제표 등의 자료입니다. 권리금의 산정은 통상적으로 세무서에 제출된 객관적인 매출, 매입, 영업이익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산정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해서 세무서에 신고되는 매출 자료를 줄일 경우에는 이와 다른 실제 매출에 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거나 또 세무서 제출 자료보다 더 큰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금 산정에 있어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의무 위반이 예상된다면 추후 손해액의 기준인 권리금 산정에 대비해서 세무서에 제출되는 매출, 영업이익 자료에 신경을 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권리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혹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조차 어렵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안 줘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법적으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녹음,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 절차 내에서 권리금 감정을 통해서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밝혀진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또 감정을 통해서 산정한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의 실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한 경우에는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금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민생구조대 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